아버님,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버님, 제발 그만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정미와 아버님은 안방에서 거칠게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사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게 남편의 습관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 정미의 고운 숨소리가 들려왔죠. 결혼한 지 3년째, 아직도 이 사람 옆에서 잠들고 깨어나는 게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야, 일어날 시간이야. 정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머리에도 여전히 예뻤죠. 평소 같으면 남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정미가 좋아하는 딸기잼도 챙겼죠. 늘 똑같은 메뉴였지만 정미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해주는 아침이 제일 맛있어요. 정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에 쥔 토스트를 한참 바라보다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정미야, 입맛 없어 보여.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정미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지만 그 미소 끝이 어딘가 힘없어 보였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출근길, 남편은 현관에서 정미를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 응, 당신도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고 정미가 서둘러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창가에서 보였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죠. 마치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하는 사람처럼. 남편은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침 내내 입맛이 없던 정미, 줄어든 말수, 빠른 걸음걸이. 혹시 어디 아픈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문자를 보냈죠. 몸은 괜찮아? 아침에 안 좋아 보였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모티콘을 붙이거나 길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후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에 뭐 먹을까? 정미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이번엔 답장이 더 늦게 왔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정미가 그렇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떡볶이 해줘요. 파스타 먹고 싶어요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퇴근길에도 그 답장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 아픈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해 정미를 기다리며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정미가 좋아하는 메뉴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닐까 스스로도 믿기 싫은 의문이 스며들었죠. 그날 저녁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을 때 정미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여보, 다녀왔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혹시 울었나 싶었어요. 어서 와. 많이 늦었는데 뭐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지하철이 늦어서요. 정미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안기지도 않고 바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은 일단 기다렸죠. 몇 분 후 정미가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김치찌개를 떠서 드렸는데 젓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더라고요. 입맛이 없어?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정미가 대답하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따라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미 핸드폰에서 문자 온 소리가 났어요. 정미가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한테 온 거야? 아, 회사에서요. 정미가 급하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회사 문자 때문에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은 호기심이 생겨서 슬쩍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게 연락해? 야근 더 해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하라고. 정미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일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정미야,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해 보여.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놀란 것처럼 입을 막았죠. 미안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정미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미가 손을 빼더라고요. 마치 남편의 손길이 싫다는 것처럼요. 정미야, 나한테 무슨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왜 자꾸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 온순한 정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연달아 3번이나 왔어요. 정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미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왜 문을 잠그는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화장실 문을 잠근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정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요. 제발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왜 자꾸 정미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정미가 단호하게 말하더니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화장실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정미야, 괜찮아?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목소리가 코맹맹이었어요. 분명히 울었어요. 몇 분 후 정미가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한 것 같았지만 감출 수 없었어요. 정미야,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여보. 정미는 남편의 말을 끊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혼자 남아서 식탁을 정리했어요. 김치찌개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미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미는 말해주지 않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침실 문틈으로 정미가 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정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정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참다 못해 정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정미 씨요? 오늘 회사 안 나왔는데요. 전화를 받은 동료의 말에 남편은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제는요? 어제도 안 나왔어요. 이번 주 내내 연차 쓴다고 했는데. 몰랐어요?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정미가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에 간다고 하고서는 다른 곳에 다녔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정미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미야,
남편이 정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사에 전화해봤어. 정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왜 회사에 전화를? 너 이번 주 내내 회사 안 갔다더라. 연차 썼다고 했다며.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변명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정미야, 대체 어디 다녀온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야?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정미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무엇 때문인지, 어디에 다녀왔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어요. 정미는 먼저 잠든 척 했지만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가 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가는 거야? 잠깐만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데? 정미는 대답하지 않고 급하게 나갔어요. 남편은 결심했어요. 오늘은 정미를 따라가 보겠다고. 정미가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미가 나간 지 5분 후 남편도 집을 나섰어요. 멀리서 정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미는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들키지 않게 뒤따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미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걸까?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간 후 정미가 내렸어요. 남편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어요. 정미가 어느 카페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몇 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미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불륜인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미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멀리서 본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다가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정미와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정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하고 있었고 남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뭔가 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정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남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행인들의 그림자에 가려졌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했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격한 손짓과 정미의 떨리는 표정만으로도 대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카페 앞 거리는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죠.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자기 비밀이 발각된 듯 긴장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올라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남편은 숨이 막히는 듯 굳어졌어요.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왜 정미가 아버지와 몰래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숨어서? 아버지는 정미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봉투 같은 것이었죠. 정미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정미의 손이 떨리는 게 창문 너머로도 보였어요. 남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와 정미가 불륜 관계인 건 아닐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보였어요.
정미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정미의 손을 억지로 잡으려 했지만 정미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급히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황급히 건물 모서리로 몸을 숨겼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게 보였죠. 발걸음은 빠르고 표정은 무너져 있었어요. 잠시 뒤 아버지도 카페에서 나왔어요. 정미를 따라가려는 듯 했지만 정미는 곧장 지하철역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한참 서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그 뒷모습이 유난히 무겁고 낯설어 보였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미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까요? 심장이 요동쳤지만 어느 쪽을 쫓아도 두려웠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정미보다 먼저 도착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TV를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를 때리듯 크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맞춰 아까 카페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왜 둘이 몰래 만나야만 했을까요? 왜 정미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1시간쯤 지나 정미가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눈도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고생했어. 어디 다녀왔어? 남편이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회사에 갔다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죠.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정미가 깜짝 놀라며 거울을 봤어요. 아, 바람이 새서 눈이 매워서 그래요. 정미야. 남편이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요즘 뭔가 이상해서.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요. 정미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어요. 정미는 금세 잠든 척했지만 가끔 뒤척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은 결심했어요. 내일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정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둘 사이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관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또 누군가와 통화를 했나 싶어서 정미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미 목까지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자기 것만 준비했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도 속은 차갑기만 했죠.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정미가 나와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정미를 쳐다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어젯밤 카페에서 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도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정미가 컵을 꺼내려 했지만 남편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나갈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회사에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어. 남편은 정미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화를 참기 어려웠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들곤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아버지 집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찾아갔습니다. 왜 이 시간에? 아버지가 문을 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와. 밥은 먹었고? 괜찮아요. 남편이 거실에 앉으니까 아버지도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미 만나셨죠?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정미를 왜 만나? 어제 카페에서 봤어요. 정미랑 같이 있는 거. 아버지가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봤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정미와 몰래 만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미와 무슨 사이인 거예요? 무슨 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왜 몰래 만나는 거예요? 왜 정미는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너 지금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아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몰래 만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 주세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아버지의 대답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어요.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럼 정말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네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미가 요즘 이상해진 것도 아버지 때문이죠?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마다 무서워하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혹시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해서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아내가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의 애매한 대답에 남편은 절망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 집을 나왔어요.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정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밤 9시가 넘어서였죠. 여보, 다녀왔어요. 고생했어. 어디 갔다 왔어? 회사. 야근이 있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정미의 모든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평소와 달리 가방을 침실로 가져갔어요. 보통은 거실 소파에 두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침실로 들어갔어요. 정미의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죠. 잠깐 망설였지만 남편은 가방을 열어봤어요. 평소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가방 안에는 낯선 편지 봉투가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는 순간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 일을 들춰내면 너뿐 아니라 내 남편까지 무너뜨리겠다. 계속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 편지 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편지도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협박이었어요. 이건 불륜이 아니야. 협박이었어. 남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정미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샤워하는 소리가 멈췄어요. 남편은 급하게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정미야. 남편이 정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없어?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너를 협박하고 있는 거 알아. 정미가 주저앉았어요. 마치 모든 게 들킨 것처럼. 어떻게 알았어요? 편지 봤어. 정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너를 협박하는 거야?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남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미가 피해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정미를 지켜줘야 했어요. 정미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정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사실은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큰 비밀이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천천히 해도 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남편이 정미의 손을 잡아줬어요. 정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하기 전 일이에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죠. 회사 상사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어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바로 끝냈지만 정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른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리가 풀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는 그의 연락조차 무서워 도망치듯 끊어냈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를 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밀려든 건 안쓰러움이었어요. 내가 그때 곁에 있었다면 이 고통을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상사가 당신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결혼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협박을 시작한 거야? 한 달 전부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일 기억나냐고 하시면서 정미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이 일이 알려지면 내 남편 사회생활이 끝장난다. 집안 망신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남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아버지가 정미를 그렇게 협박했다니.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들어준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한테 피해가 갈까봐. 당신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봐. 정미가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울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손끝까지 떨고 있었죠. 바보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무슨 말을 해요. 당신 아버지인데 저 때문에 가족이 깨질까봐. 가족이 깨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가 정미를 이렇게 괴롭혔다니. 아버지가 너한테 뭘 시킨 거야?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당신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얼마나?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미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정미가 더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죠. 뭐가 더 있어? 다른 일들도. 아버지 친구들한테 술자리 나오라고 하고 그런 자리에서 접대를.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정미를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니. 그 자식이. 남편이 이를 갈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정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과거는 과거야.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너를 협박한 게 잘못된 거야. 남편은 정미를 꽉 안아줬어요. 정미가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는 순간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거세게 뛰어 서로의 귀에까지 울릴 정도였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폭로하면 폭로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일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모든 걸 끝내겠다고. 다음 날 남편은 회사도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 여자 잘 관리해. 이제 완전히 말 잘 들으니까 걱정 없어. 남편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정미를 말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가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문을 거세게 두드렸어요.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표정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지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정미한테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남편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얼굴은 차갑게 굳혀야 했습니다. 아, 그래. 정미가 말했구나. 아버지가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했어요.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곤 없고 오히려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를 협박한 거, 돈 뜯어낸 거, 술자리 접대시킨 거 다 알아요. 뜯어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이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미가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요? 자발적이지는 않았지. 하지만 뜯어낸 건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거든. 남편은 어리둥절했어요. 귓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래. 내가 다니는 회사 거래가 원활하게 되려면 내가 나서야 했어. 그 접대비, 뒷돈, 이런 게 다 내 체면을 지키려고 쓴 거야. 아버지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 태도가 남편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지. 내 회사 최대 거래처가 어디인 줄 아냐? 바로 정미전 상사 회사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살짝 흔들릴 만큼 충격이 컸어요. 그 사장이 정미일 때문에 너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손을 썼지. 그래서 정미를. 남편이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거래처 사장들이 정미한테 호감을 보이더라고. 예쁘고 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활용한 거야. 아버지의 입가에 스치는 비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속이 뒤틀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술자리에서 정미가 잘해줬어. 덕분에 그 사장들이 너한테 호의적이야. 내 회사 거래도 잘 풀렸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일이야?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아버지는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남편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미한테서 가져온 돈도 다 그 용도로 썼어. 접대비, 선물비, 이런 거 말이야. 결국 다 내 체면 지키려고 쓴 거야. 체면이요? 제가 그런 거 원한 적 있어요? 원하고 안 원하고가 중요해. 아들이 사회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혀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정미도 그걸 알고 있어. 자기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는 거야. 희생이요? 협박이었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설득이지. 남편을 위해서 이런 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아버지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정미가 거부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야. 실제로 폭로할 생각은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남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정말이야. 내가 왜 내 아들 체면에 먹칠을 하겠어? 다만 정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말이 자기 합리화였거든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정미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끝? 뭐가 끝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버지가 느릿하게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어. 정미가 그 자리에 나와야 해. 내 승진이 걸린 일이거든. 남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승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내가 승진해야 이 집안 체면이 서는 거 아니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정미한테 연락할 거야. 내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잘 준비하라고 해.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수록 더 역겨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찍 들어왔네라고 반겼을 텐데 그날은 고개만 살짝 돌려봤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제 모든 걸 털어놓은 후 둘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응, 왔어. 남편이 소파에 앉자 정미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 아버지 만나셨죠?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을 보니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래. 내 체면 지키려고, 내 승진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정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정미가 술자리에서 잘해줘서 거래가 잘 풀렸다고, 그 돈도 다 접대비로 썼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내가 그런 거 원한 적 없는데 마치 내가 시킨 것처럼 말하더라. 정미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정미야, 미안해. 내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한 게 아니야. 과거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야. 남편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말한 게 맞는 것도 있거든. 뭐가? 내 회사 거래처가 정말 그 사장 회사야. 만약 그 일이 알려지면 남편의 말이 끊어졌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런 일만 안 했어도. 정미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피해자야. 남편이 정미를 안아줬어요. 정미는 남편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연락할 거래.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다면서. 정미의 몸이 떨렸어요. 또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절대 안 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거부한다면? 거부한다고? 그래서 폭로하겠다고?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일어나서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 아버지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굴복하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막아야 해. 남편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어떻게요? 아직 확실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남편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미를 협박할 수 있는 건 과거 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미야,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협박한 적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전화 통화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남편의 눈이 번쩍였어요. 만약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협박하고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정미야, 나한테 맡겨줘.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낼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막을 방법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맞서기만 해서는 소용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에 아버지 집에서 증거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보통 오후에 외출하곤 했거든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 봤어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비상키를 이용해서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써왔던 열쇠였죠.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니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과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정미의 것도 있었지만 다른 여성들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각 봉투마다 이름, 나이, 직장, 그리고 약점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정미 것에는 결혼 전 불륜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 것에도 각각 다른 약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통장 내역도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미 이름으로 들어온 500만 원도 보였어요. 이 사람이 남편은 핸드폰으로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너 언제 왔냐?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까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뭔 일이야? 정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이야기 안 끝났나? 다음 주 일은 반드시 해야 해. 안 해요. 정미는 더 이상 아버지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정미는 제 아내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고 정미는 내 며느리야.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가족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용이 아니라 협력이지. 서로 도와주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겠어요. 그래, 가서 정미한테 잘 말해도 내일 연락할 거라고. 남편이 집을 나올 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생각했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아버지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오늘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또 왔구나. 정미일로 또 뭐라고 하려고? 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이것부터 보세요. 화면 속에는 아버지 방 서랍에서 발견한 여러 여성들의 파일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름과 날짜, 상황별 기록까지 남겨져 있었죠.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태연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협박해온 거잖아요.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협박? 그 표현은 틀렸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거야. 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도움이요?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게 무슨 도움이에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죠. 아버지는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도 덕본 게 많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거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되든 말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다. 넌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나? 그게 다 내 덕 아니냐?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회사 거래가 왜 술술 풀리는 줄 알아? 내 마누라, 정미를 다들 좋아하거든. 남편은 숨이 막혀 심장이 거칠게 뛰었어요. 하지만 반박하려는 순간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나가지 않았죠. 아버지는 비웃듯 덧붙였어요. 이미 내 손에도 피가 묻은 거다. 넌 지금까지 혜택을 누렸잖아. 남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받은 칭찬과 성과가 사실 정미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가 아버지의 더러운 판 위에서 굴러간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파고들었죠. 그 순간 정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떨리던 손끝, 억지로 지었던 웃음, 새벽마다 베개를 적시던 눈물.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겹쳐지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봐라. 할 말이 없지? 너도 이미 그 판 안에서 놀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세요. 정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만둔다고? 왜?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눈빛은 서늘했어요. 잘 되고 있다고요?
정미는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정도 고생으로 이런 혜택을 받으면 싼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남편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일 만큼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아버지는 정미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도구입니까? 도구라니 웃기는 소리 마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지. 도움이 아니라 착취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용이든 뭐든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다. 내가 승진하고 집안이 잘 되면 정미도 결국 편해지는 거야. 아니요. 정미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하고 안 원하고는 정미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지. 순간 남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정미의 운명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정미는 이 집 며느리다. 집안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다. 이상과 정의 따위로는 아무것도 못 지켜.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어요.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정미를 지킬 수 있나?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거래건 말이다. 정미가 안 나오면 내 과거 얘기가 그 자리에서 터질 거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 내 회사 생활은 끝이다. 다른 데서도 받아주지 않겠지. 아버지는 느긋하게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때 가서 정미에게 뭐라고 할래?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둘 다 무너진다면? 남편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 맞서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말대로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이제 알겠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판은 깔려 있고 넌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단언했어요. 내일 정미한테 연락할 거다. 잘 준비하라고 전해. 남편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정미를 지켜낼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결국 정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미야,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정미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협박하고 있었어.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응, 여러 명이야. 각자 다른 약점을 잡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미는 그 파일들을 보더니 몸을 떨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다음 주 거래에 내가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어. 폭로요? 내 과거까지 다 말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 회사 생활은 끝이고 다른 회사도 들어가기 어려울 거래. 정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동안 모든 걸 참아왔는데 결국 그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거였죠. 제가 가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순 없어요.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너는 더 이상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때 정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어요.
정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지. 내일 오후에 중요한 자리가 있다. 준비 잘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거부할 생각하지 마라. 내 남편 앞날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남편이 전화를 빼앗았어요. 아버지, 정미는 안 갈 거예요. 아, 너도 듣고 있었구나. 잘 됐다. 아버지의 목소리엔 오히려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내가 방금 그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했거든. 정미 이야기를 조금 했지.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그 사장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더라고. 아버지는 비웃음을 섞어 말했어요. 그 예쁜 며느리 얘기 좀 해보라고 하던데 아마 내일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할 거야. 그만해요. 그만? 이제 시작인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나도 이제는 지겨워졌거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흘려보내는 게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뜻이다. 정미가 내일 그 자리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내 회사에 모든 걸 알려주겠어. 남편은 숨이 막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미가 나한테 돈 준 것, 술자리에 나온 것, 다 증거로 남겨놨다. 그것도 같이 공개하지. 그럼 정미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정미가 알아서 선택해야지. 아버지는 완전히 정미를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정미야, 들었지? 내 남편 미래가 달린 일이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어디로 도망친들 소용없다. 난 끝까지 찾아낼 거다. 전화는 냉혹하게 끊겼습니다. 정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방 안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죠.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야겠어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정미를 막아서고 싶었지만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당신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내 인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남편은 정미를 끌어안았어요. 정미는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를 놔둘 수도 없잖아요. 결국 저도 같이 망하게 될 거예요.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완벽한 함정을 짜두었고 빠져나갈 틈은 없어 보였어요. 정미야,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요? 아무리 멀리 가도 소용없을 거예요. 정미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해? 정말 아버지 말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정미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방 안에 놓인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를 막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험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미의 눈에는 결의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정미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품 안의 체온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안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죠. 이 포옹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두 사람을 더 세차게 올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 정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미가 그 자리에 가겠다고 했을 때의 절망적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증거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남편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충돌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미가 외출했다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어디 다녀왔어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정미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정미야, 뭔가 달라 보여. 정미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저 오늘 아침에 다른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다른 분들? 아버지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만났어? 아버지 서랍에서 봤던 파일들 기억하세요? 그 정보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해 봤어요. 정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박수진 씨라는 분을 먼저 만났어요. 그분 말로는 사업을 잃을 뻔했대요. 아버지가 거래처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거든요. 남편은 숨을 삼켰어요. 또 다른 분은 공무원 아내분이신데 남편 직장에 들킬까봐 1,000만 원 넘게 주셨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총 5명이에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혼자라고 생각했대요. 정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는 걸요. 남편은 정미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오늘 오후에요. 정말요?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으면 충분할 거예요. 녹음 파일, 문자, 은행 내역, 아버지가 보낸 협박 편지들까지요. 남편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마침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도 함께 가주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남편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미야, 근데 아버지를 신고한다는 게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정미가 남편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절대 스스로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 말이 맞았어요. 오후 2시 남편과 정미는 경찰서 앞에서 다른 분들과 만났어요. 박수진 씨를 비롯해 4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미 씨 남편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함께라서 그런지 용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담당 형사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신고하신 건으로 오신 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에서 한 명씩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가져온 증거들을 제출하고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녹음 파일에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금전거래 내역도 명확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는 영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 체포되는 건가요? 박수진 씨가 물어봤어요. 네, 영장이 나오는 대로 바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혹시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나요? 남편이 답했어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신고한 걸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체포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체포 소식을 바로 연락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정미 씨. 정미 씨가 먼저 연락 안 해주셨으면 저희는 계속 혼자 당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용기 못 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일이면 아버지가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정미가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아버지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7시 남편과 정민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체포영장이 방금 발부됐습니다. 1시간 후에 집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정미와 함께 아버지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경찰차 2대가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정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깐 후 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씨,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뭐? 체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팔을 빼려고 했어요.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세요. 내 아들이 어디 있어? 정민은 이것들이 나를 배신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너, 내가 한 짓이구나. 아버지가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내가 너를 키우고 가르쳐서 이런 걸 하라고 했나?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힌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정미도 나타났어요. 정미야, 너도 나와봐. 이게 뭐야? 아버지가 정미를 보자마자 더 흥분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잘해주셨다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고 모욕적인 일을 시킨 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건 다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요? 아버지 욕심을 위해서잖아요. 다른 피해 여성들도 하나씩 나타났어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아버지가 제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협박했어요. 저는 2천만 원을 뜯어가셨어요. 가족을 협박해서요.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다 짜고 한 거구나.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똑같이 괴롭혔을 뿐이에요. 정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너희가 이해 못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고 괴롭히는 게 가족이에요? 너희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정미가 반박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괴롭힐 수 없어요. 경찰이 아버지를 차에 태웠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중얼거렸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다 망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피해자들은 서로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남편은 정미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늘이 맑고 파랗게 보였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권력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정미와 남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미와 남편의 일상은 평범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전화도 오지 않았고 협박하는 문자도 없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박수진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떤 연락? 새 직장을 구했대요. 아버지 협박 때문에 그만둔 일자리보다 더 좋은 곳이래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정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악몽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혼자서는 무서웠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맞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괜찮아. 우리가 해낸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게 중요해. 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정미와 남편은 이제 진짜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긋난 부성애가 가져온 참혹한 결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정미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댓글로 의견과 소감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